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테슬라의 로보택시 행사 등에 등장했던 AI 휴머노이드 옵티머스가 원격으로 조종됐다는 의혹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외신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공개 행사 다음 날 보고서를 통해서 인간이 뒤에서 로봇을 조종한다고 언급했는데 기업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밸류업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금투세 관련 이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이나 석유 관련 시설이 아닌 군사시설을 타격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간 미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이나 에너지 자산을 공격할 경우 중동 지역의 확전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만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이 내년 3월 말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 역시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그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템과 함께 가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간단한 미증시 흐름 그리고 지난 오전장 흐름까지 요약해 봐야겠죠. 가장 먼저 이 간밤 뉴욕 증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개막하게 되면서 이 기대감에 빅테크주가 또 일제히 불을 뿜어줬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게 되면서 이 신고가 랠리를 펼쳐줬고요. 간밤 엔비디아가 이 상승장을 이끌어줬었죠. 블랙웰의 수요 기대감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2.4% 이상 상승,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을 해줬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오데사항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이 식량 섹터 그리고 곡물 섹터가 강한 급등세 보여줬었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SK텔레콤이 하이브리드형 양자 암호 제품을 출시했다는 소식에 관련주 마찬가지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 간밤 엔비디아 급등의 반도체 업종이 또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 나온 조선주 역시 오늘 계속해서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시장 어떻게 오늘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0.1%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2625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이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을 해준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각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1,100억 원어치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어제 이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부진의 약보합으로 마감했던 코스닥. 오늘 마찬가지로 0.02% 계속해서 이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770선 아슬아슬하게 지켜내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팔아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렇게 답답하게 갈 듯 말 듯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이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희 마찬가지로 또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죠. 여러분들의 이 종목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한 방을 날려주실 구원투수 모셔봐야겠죠?
오늘 바로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 지금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지금 시각 니케이는 1.5%대 그리고 각권은 1.3%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이 코스피 흐름이 참 아쉽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도 발목을 잡네요. 네, 저도 그 부분 굉장히 아쉬워요.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존스, S&P 500, 엔비디아 등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앵커님 말씀 주셨듯이 일본 니케이 지수도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는 코스닥은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전체의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필요한데요. 오늘 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금투수에 대한 부분 여야 빨리 어떻게든 같이 조율해서 해결하자 이 부분도 있었는데 그게 아마 좀 국내 증시에서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시장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자, 공포 탐욕 지수 보세요. 지금 극심한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13포인트였는데 오늘 76포인트로 바뀌었고요. 시장이 이렇게 좋다.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지금 보시면 결국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서학개미들의 승리라고 할까요? 믿었었던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가 갱신. 그냥 떨어지면은 사면 돼. 이게 믿음으로써 주가의 모습으로서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 자, 근데 이제 국내 증시에서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좀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좀 많이 상당히 아쉽다는 거. 근데 시장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 우리나라 빼고일까요? 네,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특히나.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점이 좀 아쉽기도 하고. 자, 그다음에 11월 FOMC에서의 금리 0.25%포인트 86%로 나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측치 사이트이긴 하지만 너무 커요. 거의 11% 가까운 상황입니다. 10%가 넘어가고 있는 수치로 트럼프 후보가 상당히 조금 앞서는 그림들. 이게 이제 지난 주말부터 나왔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주들이 좀 빠질 수 있다. 이거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 충격 이후에는 반등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주들의 흔들림 조심하셔야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앞서다 보니까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도드라지는 게 있고요. 아마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대마 관련한 이슈 자체는 또 줄어들고 있다는 점, 뭔가 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움직임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것도 시장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래저래 시장이 조금 답답합니다. 외인과 기관 수급 자체도요. 뭔가 그렇다 할 수급 자체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오늘 최근 들어서 외인과 기관들이 특히 외인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나 매수가 잡히는 건 보이긴 합니다. 기관이 좀 더 강한 모습이고요. 하지만 이게 뭔가 변화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확실히 외인과 특히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삼성전자의 수급 자체가 필요한데 그 수급 자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의 움직임과 하이닉스 움직임 따라 시장이 바뀔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그래도 바닥을 확인하고 돌리는 상황들. 그러니까 분위기로 조금 약간 이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글로벌 시장 자체가 조금 긍정적인 상황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분위기 따라서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필요한 것은 이 외인의 수급이 삼성전자가 과연 바뀔 것인가. 오늘도 매도 우위가 보이긴 하는데 이 부분이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매도세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거 참고하시고요. 오늘 시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인의 삼성전자 매도 그 폭이 줄어들었긴 했지만요. 아직까지도 완벽한 매수 우위로 전환되지는 않았다는 점 참 아쉽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수급적인 부분도 다소 시장에 걸림돌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이 코스피 총 거래대금이 8조 5천억 원,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기준으로 이 거래대금이 5조 원대에 그치게 되면서 계속해서 좀 수급이 아쉬운 모습 포착되고 있는 우리 시장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릴까요?
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단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식량 자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두 가지 테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 공격을 재개하게 되면서 곡물 항로, 이 흑해 항로를 틀어막으려는 움직임이 다시 한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요, 이 전쟁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 보리 3위, 옥수수는 4위, 그리고 밀은 5위 수출국을 차지를 했던 만큼 지금 시각 곡물과 식량 자원 관련주들이 크게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또 트럼프가 다시 한번 대선 승기를 잡아가고 있죠. 이런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에 우크라 재건주가 다시 한번 또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트럼프가 이 미 대선 결국에 마지막에 최후의 승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분위기로 약간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일전에 이런 분위기예요. 해리스 후보가 토론에서 이기면서 분위기를 좀 이끌고 가는 모습이었지만 그 폭이 크진 않았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다시 앞선다는 소식에서의 격차 차이를 보면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측 사이트가 잠깐만 살펴보자면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수치 자체가 해리스가 앞섰을 때, 많이 앞섰을 때가 몇 % 추이였는데 지금 트럼프가 앞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보면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이거 좀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은 많이 좀 흔들림이 나오는데 트럼프가 앞서면 또 어떻게 될까요? 뭐가 전쟁에 대한 종식 가능성, 이게 좀 약간 이슈가 됐었잖아요. 왜? 트럼프가 푸틴과의 조금 친밀성 자체가 아무래도 미국의 민주당보다는 좀 나으니까 그게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좀 시장의 흐름이 좀 그렇게 바뀌는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어제 이 노벨 문학상 관련해서 서점 책 관련주들은 제가 어제가 정말 마지막이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규 접근 정말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라가도 특정 종목 한두 개만 갈 거라 말씀드렸죠. 오늘 보시면 예스24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빠집니다. 확대를 좀 해드리자면 테마라는 게 항상 좀 그래요.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이거 너무 확대하면 안 되겠네요. 하락폭 자체가요. 상당히 좀 많이 나와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밀리에서 10% 빠지고 있고요. 삼성출판사 8% 빠지고 있고요. 한스에서 24홀딩스 15% 빠지고 있고요. 무림 SP 10% 빠지고 있고요. 무림페이퍼 한 6%가량 빠집니다. 들어가시면 안 됐었어요. 어제 미리 말씀드렸고 오늘 만약에 예스24를 초반에 바로 들어가셔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오늘 아니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슈가 돼서 다른 종목이 일시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폭 자체가 크지 않을 겁니다. 우선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라 미리 체크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종목들은 오늘 올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올려드렸었던 종목들도 이슈가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항상 해드려요. 자, 오늘 움직였었던 종목은 제가 지난주에 체크도 해드렸었던 이제 업종들, 종목 테마죠. 이 식량 자원들, 미래생명자원 오늘 조용히 우선 있다가 25%까지 급등 나왔었고 고려산업이 오늘 가장 먼저 움직였었어요. 한일사료 오늘 21%까지 급등이 좀 나왔었습니다. 자, 고려산업은 장 초반부터 시원하게 움직임 나와줬고요. 요거 이제 3분봉으로 보면은 꽉 차 들어가면서 바로 상한가에 현재 잠겨 있는 모습. 살짝 풀렸었지만 다시 한번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팜스토리 이슈 자체가 역시나 또 급등이 나오면서 팜스토리도 장중에 16%까지 상승이 좀 나왔고요.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도 거래량 좀 폭등하면서 장중에 16%까지 이런 식의 움직임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한탑도 많이 움직였는데 한탑도 상한가 들어갔다가 내려오긴 했어요. 자, 근데 이쪽은 아직 안 갔어요. 어디가 안 갔냐면 비료 관련주들은 아직 안 갔어요. 남해화학과 조비 이런 애들이 있죠. 이쪽은 아직 움직임이 없긴 해요. 근데 이쪽은 아직은 관심권이기는 한데 효성 OMB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걸 제가 추가해놨네요. 효성 OMB도 관심권이긴 한데 비료 관련으로는 조금 제한적이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한탑이나 여러 이제 상승주도 보자면 거래량이 일전에 이제 미국 항만 파업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서 한번 이슈가 됐다가 죽었다가 다시 한번 이번에 우크라 러시아 이슈로 인해서 한 번 더 상승을 하는 건데 탄력적인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요. 움직임이 하루 이틀 정도는 유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체크하셔야 될 게
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라인을 하나 잡아보자면 이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자리를 잘 넘어간다면 더 크게 갈 수 있긴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구간은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은 비중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오르지 않은 종목 위주로 해서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오늘 자리에서 한 번 더 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 폭 자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오히려 많이 오르지 않은 뭐 예를 들자면 팜스토리나 신성홀딩스의 흐름이 그나마 낫겠다. 하지만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이거는 개인 판단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트럼프 이제 후보가 상당히 지지율 격차를 굉장히 많이 벌리고 있어요. 네, 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죠. 자, SG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현재 7%까지 올랐다가요. 6%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SY 스틸텍도 움직임이 약하긴 하지만 관련주 보셔야 되고 데모도 현재 4.8%대 그리고 다스코도 3.7%대인데 트럼프 후보가 조금 더 승기를 잡으면 잡을수록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식 가능성이 조금 사람들의 인식은 커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계속 나와줄 거예요. 그 흐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움직임이 예를 들면 뭐 SG는 잘 가고 뭐 SY 스틸텍은 어저께 급등 나왔다가 못 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SY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바닥에서 아직은 튀지 않은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한번 팍 튀면서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뭘 봐요? 이쪽 테마가 좀 궁금하시다면은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SY 같은 경우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손실날 가능성이 가장 적은 종목을 말씀드려야겠죠. 그래서 SY도 꽤나 매력적인 자리로 좀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참고하시고 재미삼아 조금씩 해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뭐 데모나 다스코 같은 경우에도 차트 보시면은 다스코 차트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서 약간 돌리는 모습 괜찮고요. 그리고 데모 같은 경우에도 내려왔다가 돌리는, 살짝 올리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차트 한번 열어서 봐보세요. 나쁘지 않은 구간. 저렇게 고점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시작하는 움직임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장이 조금 답답하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 항상 그렇지만 이런 약간 식량 문제나 유가에 대한 부분이나 뭐 전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껴있던 게 그러니까 방어주 성격을 띠는 게 또 식량 쪽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더더욱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런 또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테마주들은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너무 급한 많은 비중은 하지 마시고요. 항상 재미삼아 조금씩 대응하시면서 수익 내보시면 어떨까? 오늘 이 정도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장을 주도할 관심 테마 다 같이 살펴봤고요.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저희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또는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끔하게 해결을 해드릴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아주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다가 이 서울경제TV 실시간을 검색을 하셔서요. 그 댓글을 통해서 바로 이 세 가지 보유 비중, 매수 단가 그리고 종목명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순차적으로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다음부터는 저희 이 중에서 코스피 시총 상위단 골라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삼성전자 다행히도 0.16% 미미하게나마 상승불 켜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72% 오늘 3%대까지 강한 급등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또 LG 엔솔 오늘 더더욱 좀 많이 내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각 3.69% 약 3.7%의 하락세 기록하고 있고요. 기아와 현대차는 현재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양상 나타나고 있네요. 전문가님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죠. 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우선은
오늘 삼성이 출발 자체가 강보합권 출발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다가 그나마 조금 이제 회복을 약간은 좀 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제 분위기에서 시장이 지금 해결해야 될 게 우리나라 증시는 금투세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줘야 돼요. 이게 가장 첫 번째 과제예요. 그리고 미국 대선 불확실성 자체는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근데 그 부분 자체가 해결이 빨리 되지 않는 이상 분위기는 좋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금투세 부분이 해결이 유예나 뭐 폐지 쪽으로 안 가고 시행되는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국내 증시는 한바탕 더 떨어질 거예요. 뭐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뭐 10%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만큼 리스크한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보시고, 다만 이제 이 흐름 자체가 뭐 금투세가 넘어가고 잘 해결이 돼서 원만하게 좀 지나간다면 국내 증시는 굉장히 빠르게 반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있어요. 전 세계 어느 증시보다 많이 눌려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이게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근데 삼성의 좀 아쉬운 점은 SK 하이닉스 쪽은 엔비디아와 뭔가 열심히 일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납품도 너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삼성은 완전하게 좀 소외를 받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뭔가 이재용 부회장의 좀 어떤 특정한 결단이 필요한 발언 자체가 이제 회장의 발언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황상 삼성은 분할 매수 구간은 분명히 맞지만 이 상승에 대한 그림을 예측해 볼 때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금투세 부분 해결된다면은 빠르게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외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입맛을 다실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간 계속 강조드렸었죠.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19만 원, 20만 원 선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가 오히려 안전할 수가 있다. 오히려 상승 추세를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전체의 이 시장의 흐름은 극심한 탐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76포인트까지 왔거든요. 이거 순식간에 80대까지 넘어갈 겁니다. 80 중반, 뭐 후반까지 갈 수도 있어요. 시장이요, 이제 거침이 없어요. 금리 인하를요, 시장은 안정적으로 받아줬습니다. 고용 지표에 대한 불안감, 의심의 여지 자체가 몇 번 잘 나와주면서 괜찮아졌고요. 이후에 나왔었던 뭐 심리 지표라든가 뭐 소비 지표 자체도 시장에 문제를 주지 않은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주식을 하기 좀 편한 시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수치 자체만 보자면. 뭐 공포지수 빅스죠. 빅스 같은 경우도 하락 추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약간 좀 제외, 좀 소외받은 그게 있어서 금투세가 빨리 해결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2차 전지주들이 지난 이제 주말부터 해서 주말에 나왔던 여러 소식들 가운데 가장 크리티컬했던 게 트럼프와 해리스의 이 지지율에 대한 부분들이 트럼프가 갑자기 좀 돌아서는 모습이 많이 나왔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 영향을 받고서 2차 전지주들이 흔들려요.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엔솔뿐만 아니라 삼성 SDI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추이 자체가 완전 꺾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선 빠져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안전해지면 다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현재 이 트럼프와 해리스 격차 자체가요,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쉽게 줄어들 것 같지가 않아요. 분위기상 이거 대선 그 대통령 선거까지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진영의 줄을 잡은 것 자체가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요. 전략적으로 그게 맞다고 말씀드렸죠. 왜요? 전략적으로 트럼프에 서야지, 잡아줘야지, 돈 지원해야지. 어차피 해리스가 되더라도 2차 전지 쪽에 무리가 가는 건 아니니까 전략적으로 무조건 트럼프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 상황상의 이 테슬라의 움직임 따라서 조금 2차 전지들이 움직임이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마 이번 달 내내 힘들 가능성이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 강조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금투세 부분의 흐름들이 뭔가 해결이 된다면 국내 증시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 더 강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 삼성전자양, 그다음에 하이닉스 양의 이 벤더 업체들의 매출 확대 포인트나 이슈거리들은 계속 유지가 될 거라는 거, 그렇죠? 뭐 유리기판이나 HBM이나 뭐 CXL 관련주들은 계속 관심권에 두시고 보셔야 된다.
요거는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시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시총 상위 대형주들 다 같이 짚어보고 왔습니다. 역시나 좀 이 금투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디스카운트 문제가 정말 심각하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바로 저희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해소되는 이곳. 지금 저희 정호의 템베거 종목 상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이 제주 반도체 나와줬네요. 현재 이 매수가 보자면 13,30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2.38% 역시나 어제 이 엔비디아의 신고가 경신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 반도체 섹터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13,76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매수가를 이미 넘어서긴 했는데 그래도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더더욱 중요하겠죠.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매수는 제가 라인 하나 잡아드렸고 여기서 매수 잘 하셨고 13,300원이에요. 자, 근데 사상 최고가의 의미 굉장히 크죠. 엔비디아가 분할되고 나서부터 해서 약간 헤매주다가 어떻게 됩니까? 실적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블랙웰의 판매 자체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HBM 관련주들의 이슈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주반도체도 차트를 딱 펴놓고 보면은 내려올 만큼 내려온 이후에 횡보세 거치면서요. 크게 빠지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나왔었고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게 최근 확대한 겁니다. 흐름에서 봤을 때 거래량이 이제 붙어주면서 뭔가 나와주죠. 움직임 자체가 좀 제한적이긴 했지만 뭔가 좀 뭐 손바뀜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분위기 쇄신, 거래량이 증가에 대한 포인트들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서 밑으로 쉽게 꺾일 가능성보다는 위로 더 높게 갈 가능성은 확실히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급하게 정리하실 건 없는 것 같고요. 이 종목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가 오히려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우선 차트적인 접근 해봅시다. 1차적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은 15,000원까지는 열려 있네요. 15,000원 안착하고 나서 그다음 돌파 나올 때는 18,000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가면 2만 원까지. 급할 거 하나도 없는데. 자, 그대로 홀딩 하시고요. 15,000원 넘어가고 나서 안정적으로 16,000, 17,000, 18,000원대 가면은 그때 한번 연락 주시고요. 저는 18,000원대 오면은 연락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RG 넥스원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21만 1,200원에 10%의 비중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산도 굉장히 핫하죠.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요. 1.46%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4만 3천 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이시는데요. 지금 러우와 중동뿐만 아니라 또 한반도에도 계속해서 전운이 감돌고 있죠. 오늘 방금 1시간 전에 나온 속보에 따르면요. 이 합동 참모본부가 동해선과 경의선 폭파로 인해서 이 남한이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그에 발생하는 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계속해서 분위기가 좀 악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방산주 흐름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여쭤보고 올게요. 네, 이제 이게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시끄러운 거랑 중동의 시끄러운 것보다는 우리나라 문제가 더 약간 커진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아요, 최근에. 북한의 조금 이제 여러 문제들, 평양으로의 뭐 죄송합니다, 무인기가 떴다는 등등에서의 이슈들이 있는데,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방산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약간 어떻게 될까요? 좀 약해질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차트 보면은 고점이 약간 이렇게 높아지는 모습이 좀 나오곤 해요. 딱 중요한 자리인데요. 분위기, 차트 흐름상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그 자리가 저는 일시적인 고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왔다가 다시 방향을 잡을 수도 있겠죠. 확실한 거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 세계 기강 잡기, 뭔가 좀 시끄러운 부분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좀 줄어들 것으로 좀 판단을 해요. 그런 심리도 많이 작용을 할 거고. 그래서 사실 LRG 넥스원은 한 번의 상승 흐름을 지켜보셨다가 그 자리에서는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몰라서 라인을 하나 더 잡아드리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23만 3천 원짜리네요. 23만 3천 원짜리의 이탈 자리는 그때는 꼭 빠져나오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깨지면요. 23만 3천 원입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우선은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려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잠긴 종목이죠. 3,520원에 5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29.88% 이점 상한가에 잠겨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고요. 3,760원 선에 거래 중이게 되면서 매수가를 완벽하게 넘어섰습니다. 이 흑해 수출길 봉쇄 이슈가 좀 얼마나 갈지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또 미 대선도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승기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죠. 전문가님, 이 부분 좀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네, 이제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 매수하신 구간 자리가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예요. 1차 고점과 2차 고점 자리들인데 이게 23년도 때랑 해가지고 차트의 바닥 자리 인식됐던 자리가 여기가 3,500원 정도 자리였어요. 3,400~500원 돼요. 네. 근데 여기를 이제 딱 뚫어줬잖아요. 뚫고 갔어요. 쫙 치고 갔죠?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고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들이 좀 열리는 자리가 사실 요 정도 구간 정도 나와요. 약간 좀 뭉쳐있는 자리들 판단을 해야 돼요. 4,000원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한 번 더 우선 오늘 상한가가 안 풀린다면 내일 한 번 더 상승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일전에 미국 그 항만 파업 이슈 이후로 나름 구찌가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 번에 더 움직임 같은? 그러니까 고려서 이때도 급등 나왔다가 한 번 더 갔다 떨어지긴 했잖아요. 바로 파업이 해결되면서. 자, 근데 요거는 지금 상황상 하루 이틀 정도 더 갈 수도 있어요. 많으면 이번 주 내내. 그래서 우선 저는 한 번의 움직임까지는 더 보시되 그 이유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오늘은 우선 홀딩해 보시고 안 풀리면 홀딩 하셔야 돼요. 가지고 계시다가 내일 한번 슈팅할 때 그때는 천천히 분할 매도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비중이 너무 커요. 50%이기 때문에 내일 급등 혹시라도 치면은 그때는 꼭 어떻게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분할 매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선 홀딩하시고 내일 상황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계속해서 이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저희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시각 속보 하나 전해드릴 텐데요. 이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를 폭파했다는 소식이 방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저희 추가적인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자면요. 요새 또 이 경영권 분쟁으로 그런 핫한 종목들이 속속들이 나와주고 있죠. 티웨이 홀딩스 다음 종목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810원에 또 30%의 보유 비중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 이 퐁당퐁당 그야말로 널뛰기 장세 연출하고 있는 티웨이 홀딩스. 오늘은 또 17%가량 상승 나오게 되면서 83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어제는 또 공개 매수가 없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12%가량 급락했었죠. 정말 한치 앞을 짐작할 수가 없는 그런 티웨이 홀딩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이 종목은 좀 이제 현실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810원이신데 비중 30%예요. 이거 어려워요. 판단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티웨이 홀딩스 얘들이 뭐 했다가 안 했다가 또 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거 개인 판단을 좀 하셔야 되고 볼게요. TA 항공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부 반등이 있고요. 예림당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림당도 돌려 세우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긴 하네요. 자, 이거는 요즘에 그 고려아연 뭐 영풍도 굉장히 시끄러운데 제가 그 종목들을 뭐 그들의 그 행동 자체, 결과물 자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계속 바뀌니까 내용 자체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TA 항공, TA 홀딩스 이쪽 자체도 뭐 이슈거리는 굉장히 좋긴 하지만 요거는 다른 것보다 완전 단기 트레이딩상의 뭐 수급이나 호가창 보고 대응하신 것 같은데 보시면은 비중은 솔직히 많이 커요. 한탕을 노리신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비중 조절만 좀 하시고 우선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그나마 좀 차트 분석해드리자면 분봉상으로 봤을 때 차트 추이를 보면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추이적으로 봤을 때 쌍바닥 찍고서 이렇게 돌려 올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쌍바닥 찍고 돌렸을 때 이탈을 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우선 여기 자리가 또 추이가 걸려요. 여기 자리가 바닥을 또 지지하고 있으니 뭐 한 번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근데 한 번 더 깨지면 가격적으로 815원, 810원 정도 그 매수하신 가격대인데 그 자리가 이탈돼서 밑으로 깨져버리면은 그때는 꼭 비중이라도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싶으니까 참고하시고 여기서 안 깨지고 돌리면 한 번 더 갈 수는 있다. 근데 이게 과연 어떤 식의 흐름을 보일지 여부는 봐야 된다. 우선은 1차 라인은 깼다. 깼고 두 번째 라인이 버티고 있는데 될지 봐야 되고 최악인 경우는 여기 라인 이탈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770원, 780원짜리인데요. 저 자리마저 이탈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정말 많이 빠져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요거 잘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방금 전에 전해드렸던 속보 저희 추가적인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자면요. 북한이 오늘 낮 12시경 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군사분계선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는 소식이 방금 추가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 중이라고 덧붙였고요. 저희 계속해서 이 추가적인 소식 들어오는 대로 마찬가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날 저희 종목은요. 바로 SK 하이닉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19만 8천 원 선 그리고 20%의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2.61%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어느덧 19만 2,400원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전문가님 매수가까지 수복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네, 그럼 투세만 해결되면은 그날 바로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어려운 문제일까요? 바로 되는데 그리고 우선은 현재 엔비디아의 흐름 따라서 하이닉스의 반등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신고가 패턴, 신고가를 그렸다는 것 자체는 위로 호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 웬만한 리스크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주가의 방향성은 계속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엔비디아 가죠. 탐욕 공포지수 이제 극심한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딱 처음 들어섰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오늘 들어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나요? 당분간은 시장이 웬만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해요? 계속 긍정적인 수급이 한동안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1, 2주 정도. 다만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있죠? 네, 대선. 미 대선 이슈 전까지는 웬만하면은 시장에 특히나 이 IT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괜찮을 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조드렸던 게 19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종가 안착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하이닉스가 오히려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죠. 그 구간 자체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선은 상승 그림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하락 추세보다는 올라갈 그림은 확실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에 고점에 대한 종가 안착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이 자리가 20만 원입니다. 보셔야 될 거고 돌파가 나온다면은 자연스럽게 22만 원대까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요. 우선 급하게 보지 마시고 현재 가격에서 10% 정도의 수익이 좀 더 나는 구간까지는 한번 참아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서도 팔지 마시고 추이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금투세 해결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 대선 문제에 대해서 사실 IT 쪽은 번외긴 한데 크게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특히나 또 트럼프가 되면 IT 쪽이 더 강해요.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산업에 대한 변화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일부가.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고 이래저래 향후의 흐름 자체로서는 모멘텀거리 많다. 다만 출발을 하긴 했는데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도와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홀딩하시는 게 맞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 제약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만 5천 원에 45%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8만 500원입니다. 이 하반기가 제약바이오의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8월 이후로 안타깝게도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이 셀트리온 제약. 오늘도 마찬가지로 0.3%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6만 6,7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이게 덩치가 크다고 하더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상당히 상반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셀트리온 제약의 반등 모멘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매수가가 8만 원 정도 되세요. 매수를 하셨고요. 차트 추이를 크게 펼쳐보면은
이런 자리가 보여요. 뭐 최근 들어는 아니지만 이전에 2017년부터 해서 라인 구조상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래요. 이런 라인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끝자락 자체가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이때까지 코로나고요. 요 추이를 가요. 확대를 좀 해보자면 그쵸, 딱 맞아 있죠. 그러니까 현 추세에서는 뭐다? 매도하시면은 안 될 자리고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도 잠깐 살펴보자면 삼바 같은 경우 지금 다시 100만 원대 위로 안착하면서 잘 가고 있어요. 한번 상승 줬다가 빠졌다가 다시 가고 있는 모습이고 요즘 보면 또 뭐가 있나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너무 좋잖아요. 알테오젠 어때요? 네, 계속 갑니다. 유한양행도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요. 분위기 자체는 안 죽어 있어요. 그럼 이 분위기가 좀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소외를 받는 종목으로 올 거예요. 근데 보면 셀트리온은 사실 그렇게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순서가 안 온 것뿐이고요. 셀트리온이 움직임이 좀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고점 자체를 넘어가면서 슈팅이 나올 거고 거기에 맞춰서 셀트리온 제약도 이렇게 차트가 꺾일 이유가 없거든요. 방향을 다시 잡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아보세요. 조금만 참으시면은 종류가 있을 거고요. 특별하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기다려보시면 되니까 다시 좋은 소식과 함께 반등이 있을 거고 8만 원짜리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돼요. 최소한 9만 원대 이상의 움직임 나올 때까지는 홀딩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봐드릴게요. 팔지 마시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여러분의 보유 비중까지 3가지 차례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기다려주고 있네요. STX 엔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0원에 8%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2.54%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만 원 선을 상회하고 있네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설계해 볼까요? 네, 추이가 나쁘진 않습니다. 2만 원 정도 매수가 들어가셨고 비중이 8%시고요. 돌파 추이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전에 전고점 자리가 여기 라인이네요. 19,000원짜리. 저기 멀리 보이네요. 21년도 고점, 22년도 고점 라인에서 고점 이렇게 지켜주고 올라가는 그림인 것 같아요. 약간 깨긴 했지만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깨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고 다른 것보다 19,000원짜리는 괜찮은데 잠시만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61선 라인을 계속 지키면서 최근에 이제 반등이 있었거든요. 사람들 지금 아마 61선짜리 한 번 더 크게 이탈하면은 그때는 매도하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살짝 깼다고 해서 매도는 아니고요. 오히려 그 자리에 매수가 들어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61선 깨고 나서 첫날은 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완전 깨고 이탈하게 될 경우는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종가 기준입니다. 그렇지 않고 깨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은 다시 한번 상승을 줘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한 번, 2번 나왔거든요. 돌파 시점에서 전고점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경우는 21,000원에서 22,000원대, 그러니까 여기 근처 자리까지 가는 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은 매도할 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손절 가격을 잡아드리자면은 역시나 60에서 이탈을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가 조금 염려스럽고 그거 외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해 보시고요. 한 번에 좀 반등을 좀 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에 함께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저희 정호의 텐베거 메이킹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이전 종목들 과연 어떻게 AS 받아볼지 지금부터 차례차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디퓨처스부터 볼게요. 매수하기 참 좋은데 그 베트남의 인플루언서 500만 인플루언서하고 보아린이라고 하는데 이분과 행사도 진행하고 매출 확대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살펴보니까 한번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자기 인플루언서 그 딱 방을 열어가지고 한번 딱 장사로 표현을 할까요? 하게 되면은
매출이 이제 뭐 몇억 단위가 아니라 몇십억 단위가 팍팍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저래 제가 강조드렸었던 대로 이것도 4분기 포함이지만 3분기 실적 자체가 원체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점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성장 자체는 3분기부터 시작이고 4분기는 더 좋아진다는 점. 4분기가 잘 아시겠지만은 소비 시즌이라는 거예요. 지금 딱 재밌게도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4분기 요때 경기가 좀 좋아지는 분위기가 나고 있죠. 주식시장도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글로벌하게 양호한 모습이에요. 특히나 이제 아우디 퓨처스는 미국 쪽과 일본 쪽, 미국 쪽이 매출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출 확대 포인트가 되게 긍정적이다. 이거 보시고 참고하시고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라는 건 변함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다음은요. 포스코 퓨처엠은요. 요거는 제가 2차 전지주들은요. 가능한 한 다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선 수익이 조금 나다가 빠졌는데 1차 목표가 달성했었죠. 하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빼셔야 됩니다. 일단 나왔다가 다시 상황 보고 그때 안전해진다면 대응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판단을 조금 잘 했던 것 같긴 하지만 너무 그 폭이 작아서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우선은 빠르게 나오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나쁘지 않아 지켜보고 있는데 요거는 크게 하락은 안 나오지만 역시나 저는 정리하는 게 맞다는 판단입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우선은 추후에 다시 노려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DX도요. 다 같이 빼겠습니다. 갑자기 포트를 후루룩 빼는 게 아니라 2차 전지주 전반으로 해서 이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 격차 트럼프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요. 이게 확 이슈화가 막 안 되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아직 가상화폐주들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갑자기 또 지지율의 또 격차가 한 번 더 벌어진다는 포인트가 시장에 또 노출이 되면은 관련주들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안전하게 정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엑시콘을 설명드리면 엑시콘은 지금 보시면 CXL 이슈 자체가 아직 살아있어요. 한번 급등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살짝 조정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조정 거친 이후에 N자형 파동으로 한 번의 상승 흐름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 실현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조금 보실 분들은 가져도 문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레인보우샷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이 종목도 이슈가 보핏 이슈가 나왔어요. 이번 달 안으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조금 보핏에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이랑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사 한번 검색해서 봐보세요. 어찌됐든 보핏 이슈는 아직 살아있다는 거 한 번에 급등 노리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홀딩하고요. 마지막으로는 YC 역시나 보고 있는데 차트 이쁘게 살짝 돌리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로 보시면은 2차 전지주들은 약간 무너지는 것 같지만 이쪽 IT 전반, 뭐 HBM, 그다음에 뭐 CXL, 뭐 유리기판 등등 관련주들은 살아 있거든요. 추이 가고 있습니다. 한 번의 급등 역시나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홀딩하셔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오늘 시장 전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만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분할 매수 하시면서 가는 전략은 유효합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장투입니다. 삼성은요. 아셨죠? 시장 힘들지만 빠르게 좀 금투세 부분 해결되면서 시장에 좀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저희 지난 종목들 다 같이 살펴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들 중에서 지금까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어떤 게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오시죠. 정오의 템베거 정말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인사드리기 전에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오시죠.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이 글로벌에서 소외되고 있는 코스피 시장, 외국인의 순매수 저단이 이 판도를 바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현재 외국인이 25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에는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